무려 7개월 만에 어렵게 성사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하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회담 끝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반응이 좀 다르죠. 북한은 미국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고 맹비난했는데 미국은 좋은 대화 나눴다고 했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이건 뭐 단순히 책임 전가라고 보이진 않고요. 실제로 많은 얘기 나눴지만 북한과 미국이 바라보는 실무회담의 그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 가지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기 원했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른바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미국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회담 있기 전에 북한의 그 김명길 협상 대표는 미국 쪽이 새로운 신호를 보내왔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신호라고 보고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북한이 어떤 과도한 기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즉 회담 전에 말한 새로운 신호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요구하는 셈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었다 이건가요? 예, 실제로 제가 그 면밀하게 그 미국의 반응을 봤을 때 실제로 북한이 요구했던 뭐 단계적 해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군사 행동에 관한 입장이나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건 대표가 좀 유연한 접근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미시건 대학 연설에서 이제 몇 가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을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해임하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거,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마치 이것이 새로운 신호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스스로 해석을 하는 모양들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기대일 수도 있고 아마 협상 전술상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었는데 못 미쳤던 겁니까? 북한의 바람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세요? 지금 북한은 그 미국과 달리 어떤 상응 조치를 논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이미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이제 핵실험 미사일 시험을 중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얘기하는 이제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했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많은 이제 그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정상 간에 얘기했던 한미 군사 연습도 계속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전쟁 장비도 반입하고 또 작년에 정상회담 이후에 뭐 추가 제재를 15건이나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서 신뢰를 확인하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셈법의 출발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군사연습 중단, 또 새로운 그 전략무기 같은 거 반입 중단, 이런 거라도 좀 보여달라 이 말이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런 답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미국의 생각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 그래서 일부 미국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지난번 하노이에서 주장했던 제재와 관련돼서 몇 개 품목들에 대한 수출 허가 이런 이제 물론 스냅백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상응 조치를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은 이제 명확한 군사연습이나 전쟁 장비 반입 등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실무 협상 바로 직전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단거리 미사일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하나의 압박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논의될 수 있었던 이제 비핵화의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4월 12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ICBM과 IRBM은 시험 발사하자는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단거리, 우리식으로 하면 준중거리, 그래서 MRB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금지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10차례 걸쳐서 왔던 건 다 단거리인데요. 이번에 북극성 3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잠수함 발사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준중거리, 예. MRBM이라고 해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다고 약속 안 한 범위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이런 이제 그 비핵화에 특히 미사일과의 어떤 그 범위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도는 가졌는데 실제 협상에서는 거기까지는 논의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신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제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적 보상과 체제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 나온 것 같고요. 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사전 조치에 대한 신뢰익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미국이 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스웨덴 쪽이 북한과 미국 양쪽에 2주 뒤에 다시 재협상 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이걸 스웨덴이 제안하는 건 왜 그런 모양새예요? 이게 뭐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어떤 제안을 할 경우는 자신들이 양보 또 약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재자를 껴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아마 다분히 아마 미국의 의도가 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웨덴 외교부가 제안하고 미국은 바로 받는 형태를 취했는데 예. 북한은 이제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 외무성이 지금까지 7개월 동안도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2주 더 연장한다고 뭐가 되겠냐라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현재 북한과 미국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열리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아직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또 미국은 북한의 양보를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조율한다면 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도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고 올 연말이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올 연말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하려면 요번에 이제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0월 말 11월 초 정도가 데드라인이라고 보는데 실무회담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주 안에는 뭐 일단 안 할 거라고 보는데 3주 내지 4주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정대의 형태로 해가지고 아마 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마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알겠어요. 이런 추가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부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3주 4주 사이에 물밑에서는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오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연내에 뭐 3차 북미 정상회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11월 달에 있을 부산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 오는 거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죠? 예. 설사 전망이 서더라도 이게 지금 바로 이번에 그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11월 말에 있는 그 부산에서 열리는 이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은 그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만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 군사연습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자권 전환을 위한 일종의 지휘소 연습, 단계별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금지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부분적으로 셈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중재안을 만들어서 대북 수사를 보내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작년 5월 26일 그리고 금년 6월 30일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번개 회동을 해서라도 상황 돌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사를 보내거나 번개라도 판문점에서 만납시다 하면 근데 북한이 응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적절한 중재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 접촉을 통해서 북측에게 전달해서 나름대로 북한도
좀 매력을 느껴야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북한이 나오지 않겠죠. 북한, 미국 만나게 됐으니 손 놓고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양쪽이 접점을 못 찾으니 우리가 적극적 역할을 합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였어요.